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의 분담금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담금이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리할 것이고요, 이어서 세 가지 종류의 분담금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금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려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분담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았어요. 달리 말을 하자면 이해의 부족과 소통의 부족이 겹침으로써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지켜봐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재개발 사업구역에서의 다툼은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이해와 소통을 위해서요, 건전한 공부 모임을 가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조합집행부에 대하여 이유 없이 비난을 하는 그런 것도 막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조합원들 사이에서의 다툼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서는 말이죠,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쯤 해두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분담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세 가지 종류의 분담금에 대해서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먼저 분담금이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금이란요,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차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말이죠, 결국은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새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분양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조합원 분양가를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헌집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액, 그걸 권리가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권리가액을 뺀 나머지만 지불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요, 예를 제시한 것이니까 신경 쓸 이유 없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이 약간 복잡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대로 두고 색깔만 바꾸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쯤 해서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관성 있는 내용을 가능한 한 화면에 정리하려다 보니 약간 복잡하게 보일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이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이어갑니다. 예, 먼저 조합원 분양가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분양가라는 것은요, 종후 자산 평가액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분양 예정 자산 평가액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조합원이 새 집에 대해서 분양을 받을 때 내는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종후에 가지게 되는 자산에 대한 평가액, 분양을 받을 예정인 자산에 대한 평가액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 내용 바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러한 종후 자산 평가액에 대해서는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호에서는 법이라고 하겠다라고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서 화면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녹색으로, 초록색으로 평가액이라는 거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평가액이라는 거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평가액이라는 것은요,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어때요? 확인이 되고 있죠. 법 제74조 제4항 제1호 확인이 되고 있죠. 에 규정된 것이고요. 이러한 법 제74조 제4항 제1호는요, 가목과 나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목은 재건축 사업에 관련된 것이고요, 가목이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 관한 규정입니다. 왜 이렇게 적어뒀는지 핵심 내용은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법 제74조 제4항 제1호 과목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조합 마음대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는 값으로서요, 그의 상수에 해당됩니다. 항상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그러합니다. 거의 그러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조합은 분양가가 인상될까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러한 인상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만 합니다 라고 설레발을 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권리가액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여러 차례 정리해 드렸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권리가액이라는 것은요, 감정평가액 혹은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불리기도 하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헌집에 대한 평가액입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헌집이라는 자산에 대한 평가액을 종전자산평가액, 감정평가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는 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가액과 관련된 것은 법 제74조 제4항 제1호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감정평가액, 종전자산평가액의 비례율을 곱해서 구하는 값이 권리가액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 조합원의 경우 종전자산평가액, 감정평가액이 2억 원으로
나왔고요.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2억 원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 조합의 경우 비례율이 150%라고 가정을 하였을 경우 이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3억 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는요, 조합원의 평당 분양가, 이 조합의 경우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의 분양 면적이 40평이라고 하였을 때 이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분양가, 종후자산 평가액, 분양 예정 자산 평가액은 4억 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합원의 경우에 납부해야 할 분담금은요, 조합원 분양가 4억 원에서요, 권리가액 3억 원을 뺀 차액 1억 원이 될 것입니다. 어때요?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율에 대해서도요, 여러 차례 정리해 드렸는데요. 비례율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례율은요, 국토교통부령 별지서식 제6호서식 조합설립 동의서 2번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요, 총수입에서 총수입을 구성하는 요소들 여기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비를 빼고요, 이것이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나눈 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모 자리에 총수입과 정비사업비가 자리하면서 그 차액을 구하고요. 그리고 분모 자리에는요, 종전자산 평가액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요, 종전자산 평가액을 낮추어 잡거나 혹은 총수입은 늘리고 정비사업비는 줄이는 방식을 취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종전자산 평가액이라는 것은요, 거의 상수입니다. 거의 변함이 없는, 변동성이 없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값으로서요, 거의 상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총수입이라는 것은요, 조합원 분양수입, 일반 분양수입, 임대주택 매각금, 그리고 상가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조합원 분양수입, 종후자산 평가액, 분양 예정 자산 평가액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요, 이 또한 거의 상수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총수입을 유지하는 방법은 일반 분양 수입을 끌어올린다든지 임대주택 매각금이 상향 조정된다면 쉽게 총수입을 늘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임대주택 매각금은요, 최근에 건축물의 경우 과거 표준 건축비로서의 인수대금을 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이제는 표준 건축비의 1.4 정도를 곱한 값으로 인수대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표현이 보다 더 정확하겠죠. 따라서 총수입을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말입니다. 부산에서의
재개발 사업의 경우 충분한 일반 분양 물량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즉 2020년 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일반 분양가 줄여서 일분가라 하겠습니다. 일분가가 조합원 분양가 줄여서 조분가라 하겠습니다. 조분가보다 약 20% 정도 더 높았지만 최근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일분가가 조분가보다 2배가 넘고 있습니다. 2배가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분양가를 건드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요. 뿐만 아니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분가라는 것은요. 일부의 사람들이 모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만 하고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없고 변경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에서 조분가 변경을 운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례율과 그 관련 내용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율은요. 분자 자리에 총수입 빼기 정비사업비가 자리 잡게 되고요. 분모 자리에는 종전자산 평가액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수입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합원 분양수입, 일반 분양수입, 임대주택 매각금, 상가 및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되고요. 이들 가운데 있어 조합원 분양수입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의 상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비는요. 약 70% 정도가 공사비를 차지합니다만은 이게 정비사업비 전부가 아니라 나머지 30%가량은 이와 같은 것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용역비 그리고 조합 운영비 등의 관리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이러한 비용을 절감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공사비를 상향시킨다 하더라도 비례율 유지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 정리 내용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분담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세 가지는요. 사업 추진 절차 순서에 따라서 정리한 것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분담금이 바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기 전 제공되는 분담금으로서 이를 추정 분담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추정 분담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한 왜냐하면요.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비교적 정확한 관리처분 계획인 것이 결정되는 분담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제공되는 분담금은 정말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추정 분담금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시 결정되는 분담금 이후에 나타나는 분담금이 준공인가 고시에 이어 이전 고시, 즉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질 텐데 그 후에는 분담금이 확정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추정이 아닙니다. 더 이상 추정이 아니고 확정이 됩니다. 분담금이 말입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들 세 가지 종류의 분담금 가운데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은 그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정치이고요. 3번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 분담금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 내용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2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시 결정되는 분담금부터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줄여서 법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제7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래 있는 내용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약속대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세 가지 종류의 분담금 가운데서 1번과 그리고 3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약속대로 1번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기 전 제공되는 추정 분담금에 관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정 분담금이라는 것은요,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하는 주체이죠.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법 제35조 제10항, 법 시행령 제3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중 하나가 추정 분담금 정보입니다. 어때요? 핵심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정비사업조합 설립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5조 제4항은 추진위원회가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산 등의 한계로 말미암아 실제로는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지 않고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흔히 정비업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정비업체가 종전자산평가액 등을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의 적정 시가와의 격차를 보정하는 보정률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글자 그대로 추정된 분담금입니다. 확실한 게 아닙니다. 정확성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정률은 통상 120% 정도입니다. 쉽게 말을 하자면 공시가격 곱하기 1.2 함으로써 추정 종전자산평가액을 도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추정 분담금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다툼이 자주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조합에서 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분담금은 얼마라고 하였는데, 혹은 조합은 분양가는 조분가라고 하겠습니다. 줄여서 조분가는 얼마라고 하였는데 왜 그것을 더 높여 부릅니까? 라고 조합 집행부에 이유 없이 쓸데없이 항의를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조합원들끼리 그리고 조합원과 조합집행부가 다툴 이유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접구역의 경우에 있어서요. 예, 조합원 분양가가 원래 얼마이었는데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얼마로 올랐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 추정 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담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고시 후의 분담금으로서요. 이는 확정 분담금입니다. 확정 분담금입니다. 더 이상의 변동은 없게 되겠죠. 예, 이러한 이전 고시 후의 확정 분담금은요. 준공인가 고시에 뒤이어 이루어지는 이전 고시, 즉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겠죠. 가 있은 후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어때요? 이를 종전자산 평가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라는 것은 종후자산 평가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조합에 해당되겠죠. 조합에 해당될 겁니다. 청산금이라고 불리는 그럼 이전 고시의 확정 분담금은 일명 뭐라고 불리기도 한다? 청산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는 법 제8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산금이라고 불리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기도 하여야 할 겁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죠. 사업 시행자, 즉 조합의 입장에서는요. 예, 결국 징수와 지급을 하겠지만 분양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모자라는 금액이 있을 경우 납부를 하거나 남는 금액에 있어서는 환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